방금 우리 그 수강생이 해운대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날짜 받으셔가지고 명도 다 됐어요. 7월 4일에 나간답니다. 7월 4일에 나간다.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오늘 인도명이 날짜 나오길래 인도명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예. 저도 받았네. 예, 저쪽에 바로. 그럼 나가도 나가긴 나겠다. 인도명령만 나오면은 여러 빌라 아파트는 인도명령이 나오면은 잔금 넣고 바로 하는 거죠. 신청하면은 그 임차인이나 소유한테 갑니다. 그게 판사님이 비기주라 이 말이죠. 그거 가는데 뭐 한국에서 판사님이 비기주라 하는데 배짜라에 잘 살면 없습니다. 없고 그래도 배짜라고 무죄됩니까? 그때는 강제집행 신청을 한 30만 주고 신청하면요 대문 앞에 딱 붙이거든요. 그거 붙여놓으면은 알리는 말씀 붙여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 다 그냥 이야기가 되고 실제 인도 명령 해갖고 강제집행 2번 알리는 말씀을 붙이는데 2번까지도 안 해서 집행한다 이런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한 100건 하면 한 3건 정도 될까 말까 그래요. 대부분은 집행하기 전에 벌써 다 알아서 이제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처럼 뭐 B.J.R. 그죠? 배짜라 이것이 옛날 이야기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이제 8번 봅니다. 8번. 문정부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생기는데 뭐냐 하면은 그림 보면 있죠. 전월세 상한제 이거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이상 모노리도 돼야죠. 5%. 계약갱신 요구권 2년 플러스 2년 되죠. 2년 플러스 2년. 상가는 5년 플러스 5년.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요거는 계속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또 5월 말 지나고 내년까지 1년 더 유예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만약 신고를 이제 안 해주면은 이제 가태를 물리는 걸로 이게 몇 번 연기됐어요. 저는 신고제. 자, 요 세 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 계약갱신 청구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9번 봅니다. 9번.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플러스 2년이다. 그죠? 2년 플러스 2년. 그래서 이제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을 했다. 연장을 했다. 상가는 5년 플러스 5년인데, 자, 연장을 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자, 내 2년 임차인하고 임대인, 지금은 전세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응? 아니, 옛날에 2년 전에 전세하고 지금 만약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보통. 2년 전보다는 내려갔어요. 2년 전 전세 가격하고 지금 기간이 됐어요. 그럼 2년 전에 6억 같은 거 지금 5억입니다. 대부분은. 1억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물론 5억 2천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2년을 했는데 언제까지 연락해야 됩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나 집주인 언제까지 서로 합의 쇼당해야 됩니까? 응? 이거 있잖아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자, 그러면은 예로 요번 6월 말이면은 4월 말까지 서로 통보돼야 돼요. 통보가 보통 애매하게 한번 나갈 낀겨 안 나갈 거냐 이렇게 해보면은 답을 안 주고 서로가 미륵미륵 했다. 그러다가 2달 넘어가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5월 말쯤 돼 버렸어. 6월 말이 기한인데 그래 되면은 이거는 묵시갱신을 봅니다. 알겠어요? 묵시갱신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럼 임차인도, 임차인은 더 좋은 게 있어요. 뭐, 그래갖고 5월 말까지 내가 연락을 못하고, 4월 말까지 안 해가지고, 6월 말인데 4월 말까지 안 해갖고 막 무직갱이 돼버렸어요. 그럼 연말에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집주인은, 야, 2년 지냈으니까 무조건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이게 중요합니다. 요양식이 조금 구하기 힘든데 한국공유도 햇볕을 그냥 딱 받아온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전세가 상승할 때는 집주인 같으면은 예로 6억짜리가 예로 6억이 너무 크나 3억 그냥 3억짜리가 2억이 될 수 있고 4억이 될 수가 있어요. 전세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 4억 좀 되고 그래요. 한 2년 지냈으니까 한 4억 될 것 같아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이 사람 내보내도 지금 1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받는 게 좋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받는 게 좋은데 이걸 안 받았다. 만약 안 받았어요.
안 받아갖고 얘를 1년, 2년하고 반쯤 살아뺐어. 서로가. 그래갖고 이제 진짜 4년이 됐어요. 그 집주인은 나가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나가라 그런데 그때 가서 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겠다. 이래. 그럼 6년 됩니다. 자, 다시. 임차인은 잘하면은 6년을 살 수 있어요. 2년 플러스 2년이 아닙니다.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행사를 함으로 해서 6년 가야 돼요. 그럼 묵시로 2년이 플러스 된 거니까 나가. 그거는 여기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 요구권 행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럼. 그래 봅니다. 무슨 말이죠? 예.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받는 게 좋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 해주는 게 낫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죠? 예. 여러 전세가 3억인데 2억이 될 수 있고 4억이 될 수 있고, 그죠? 5억인데 3억이 될 수 있고 7억이 될 수 있고 막 그런 전세라는 거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본에게 받는 게 좋아요. 상승이다 그러면. 알겠죠? 일단은 빨리 매듭을 지어야 니 나가라 전세 내 1, 2억 더 받겠다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1, 2억 더 주고 있으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 그것도 돈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양식이 있으니까 받는 게 좋다. 여러분 처음 봤죠? 이런 양식? 처음 봤죠? 예. 있는지도 몰랐죠? 예. 양식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월세를 한 2번 안 줬어. 나 거절하고 싶어. 그때는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런 통지서가 있으면 양식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2년이 되면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우리 학원에 서식 가면 다 있어요. 서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학원에 자 예를 들면 저는 다음을 합니다. 다음에 예를 들면 황경진 경매학원 나오죠. 그럼 요 가면은 이제 경매학원에 인사 한번 땡기고 저기 밑에 제일 밑에 하단에 뭡니까 이거? 이 뭡니까? 서식이죠. 서식. 서식에 가서 딱 눌리면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여기 있네. 있죠? 양식. 자, 요거를 꼭 누릅니다. 눌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긁으면은 잘 안 맞아요. 뭐지? 안 맞으니까 HWB 파일 있죠? 요거를 눌립니다. 눌리면은 요 나오면서 이 오른쪽 위에 뭡니까? 이거. 발바닥. 파일 받기 해가지고 요거 다운받아서 자기가 저장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 C 드라이브나 뭐 USB에 저장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요게 지금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갖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부터 2년인데 기행사한 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2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그죠? 지나가지고 지금 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요것도 갱신 후에 임대차익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개 다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쓰고 이제 여기 했다는 얘기죠. 갱신했다. 해가지고 집주인하고 매도인의 이제 매도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린 것을 확인한다. 이래갖고 이제 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예. 이해가시죠? 네. 요거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그래, 정확하게 됩니다. 자, 안 그러면은 6년간 살 수 있어요. 자, 3년쯤 돼가지고, 자, 집주인이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자, 저기 내년에 6월 말에 지금 기한이 끝나네요. 내년에. 그래서 나가실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한 번 남은 거 쓸 겁니다, 그때. 이러면은 6년간 됩니다. 자, 알았죠, 이제. 자, 문제는 이게 지금 전세가 예를 우리 수강생이 전화 온 게 이런 겁니다. 저게 수도권의 아파트인데 자기가 분양받았대요. 분양받아갖고 아파트가 한 10억에 올랐대요. 최고점 2년 전에. 그 지금은 한 8억 5천, 9억 좀 될까 말까 이라는 거. 8억 5천 이라는 거. 전세가 문제는 전세를 놨는데 전세 예를 들면은 7억에 놨는데 6억에 놨다. 6억에 놨는데 지금 5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1억을 내줘야 될 그런 파입니다. 그런 파인데 그래서 이제 임차인 보고 2년 됐기 때문에 1억에 준하는 월세를 대출을 전세 대출 5억 받았대요. 그 사람이 세입자가.
6억에 들어오면서 5억을 대출을 받고 지돈 1억 넣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가 1억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떨어졌으니까 내가 1억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가 주구만 그럼 한 달에 한 30만 원이나 4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오는데 왜냐 하면 지금 기한은 됐는데 나가는 소리도 아니고 인당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가 기한이 하기엔 3월 22일인가 뭐 기한이 됩니다. 기한이. 그래서 일단은 5월 22일인데 기한이 5월 20일인데 그럼 기한이 5월 20일이면은 뭐 3월 22일까지 서로가 합의가 됐느냐? 이게 계약 갱신을 한다고 이야기 됐냐 아니냐? 안 됐대요. 안 됐다. 안 됐으면은 일단은 묵시갱신을 봐야 된다. 묵시적 갱신으로. 그죠? 서로 연락 안 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묵시갱신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집주인이 지금 골치 아프죠. 나간다 하니까 골치 아픕니다. 머리 아픕니다. 1억 영내놔야 되니까 이게 돈이 없거든. 이제 골치 아파요. 상승기 같으면은 요거를 꼭 받으셔야 돼요. 하락기니까 이거 받을 필요 없어, 집주인이. 그냥 그만 기도하면 됩니다.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되는데 괜히 이제 우리 수강생은 막 아이고 1억 돌아가면 못 잡고 지금 이게 잠이 안 오는데 1억이 돈이 없는데 나간다 하니까 나가려고 보니까 막 집을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걱정해서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2달 전에 서로 통제가 됐냐? 묵시적으로 있겠다 말겠다 답이 됐나? 답이 없었대요. 그러면은 묵시갱 됐으니까 2년 더 산다고 보면 된다. 그러다가 이제 산다고 보면 되고 만약에 저기서 올 가을에나 나가겠다 일러 오면은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주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통지를 해주면 됩니다. 되는데 너무 큰 걱정할 필요 없는데 일단은 집주인 입장에서 이거 받는 게 좋고 상승기에는 지금 하락기다 싶으면 이거 받으면 안 돼. 알겠죠? 그만 임차인이 그만 가만히 잘 계시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양식은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고 계약 거실 통지서 이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체됐을 때 거절할 수 있어요. 주로가. 월세를 2달 이상 주더라. 그럼 뭐, 니 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갱신을 거절하겠다. 2달 전에 미리. 이 양식 2개는 2달 전에 미리미리 해야 돼요. 미리미리. 알겠죠? 미리미리 해야지. 자, 다시. 2년 지나가지고 계약 갱신을 2년 플러스 2년인데 언제까지 서로 합답을 줘야 됩니까? 몇 개월 전? 2개월 전까지. 주택은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 이렇습니다. 1개월 전에 미리 확답을 줘야 된다. 안 주면은 묵시적 갱신이 입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튼 양식은 2개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전월세 상한제 5%이네. 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럼 이거는 매년이 아닙니다. 매년이 아니고 5% 정도 올린다 하는 건 상가도 마찬가지 5%인데 예로 2년 지나서 올리더라. 그러면은 5% 올리더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럼 1억짜리 같으면은 뭐 500만 원. 자, 이렇다.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00만 원 크면은 보통은 볼을 빼야 됩니다. 100만 원에 5만 원. 알겠죠? 금액이 크게 움직이는 거기에서 5% 올린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또 어떤 사람은 보증금도 5% 올리잖아요. 물론 막 그러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실무상은 2천에 월세 100이다 그러면 105만 원 돌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죠? 자, 이런 것이 제가 상가를 임대를 하는데 매년 5% 올리도록 한다. 특이하게 이거 뭐 될까 안 될까? 안 되거든요. 응? 안 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옆에 상가는 그래요. 커피점 그래요. 매년 5% 올리도록 한다. 자동으로 월세를 5% 올리더라고. 그 우리 주인 아줌마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5% 올리더라 하고 올려가지고 매년 올라가요. 100만 원이면 그 다음에 105만 원, 110만 원. 그게 넣는 게 좋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시겠어요? 매달 올려서 사기 힘들거든요. 임대나 보세요. 10년 동안 올려서는 못합니다. 왜냐? 괜히 나갈까 싶고 괜히 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난 다음부터 나갈게요. 개표는 또 시끄럽거든. 또 임차인은 또 전화 오면 또 피곤하다고 합니다. 올려다고 싶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전화를 보통 안 합니다. 10년 동안. 5년 플러스 상가는 5년 플러스 5년이니까. 저도 임대 상가 몇 개 있는데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림 올려도 못 합니다. 여러분 강신다 하면은 야 전세 올려도 1년 지났네 이렇게 하면서 또 계약서 다시 쓰자. 5% 올리더라. 이런 얘기는 못 한다고. 계속 힘들어. 예, 그래서 막 특약에다가 매년 5% 자동으로 올리도록 한다.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내년에는 1년 뒤에는 105만 원, 그 다음에는 110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이래 삐면은 막 계약서 매너 안 써도 뭐 서로 주면 되겠나 싶습니다. 법적 기간은 없어요. 매년 1년 올리다. 뭐 지가 있을 때까지지 뭐. 있을 때까지고 이제 권리금 받고 빠져나가면은 들어온 사람도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성질 받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특약에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주택임대차 신고제. 자, 우리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다. 신규 갱신, 동액갱신은 제외, 신규 변경 해지할 때도 신고한다. 이게 이제 법이 생겼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군은 필요 없어요. 시 이상 되는데. 예를 들어 함안군의 전세를 6천 이상 받는다. 상관없어요. 월세 40만 원 상관없어요. 없는데 창원시의 전세를 6천만 원, 7천만 원 받는다. 월세를 30만 원 초과하기에 그럼 30만 원은 됩니까 안 됩니까? 신고할 필요 없네. 초과니까. 31만 원 받으면 초과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집주인에서 신고하기 귀찮으니까 30만 원 하고 관리비를 10만 원씩 올려줍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신고하기 그것도 귀찮으니까 막 당하고부터 뭐 일일이 또 언제 30만 원, 예를 들어 40만 원, 뭐 30에 막 10만 원 관리비 10만 원, 15만 원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40만 원 받으라고 뭐 백년될 때마다 또 신고해야 되고 해지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지금 문제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제는요 2021년부터 이게 나왔습니다. 신고하라고. 신고 안 하면 가태를 물리겠다. 이랬는데 언제부터 했다고요? 2021년. 이게 시행이 연기 돼가지고 요번에 2024년도도 연기됐어요. 5월달에. 이래고 결국 내년도 5월 말까지는 봐주겠다 했습니다. 신고하는 거는 내년 5월 말까지는 봐주겠는데 6월달부터 안 하면은 이 가태료 물립니다. 가태료. 그거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월세 받는 사람은 내년 6월달부터는 신고를 잘 하시도록, 내년 5월 말까지는 또 연계됐어요. 연계돼가지고 뭐 안 해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10번. 이거 놓치면 큰일. 5월 말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가토로 100만 원 해놨는데 이게 2024년 5월 말까지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1년 또 연장했어요. 1년. 이제는 아마 이제 받을 겁니다. 2025년 5월 말까지 추가 연장했어요. 임대차 신고제는. 이해가시죠? 전세 6천이 초과된다. 월세 30만 초과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군은 필요 없고, 읍면 군 필요 없고, 시 이상. 자, 그때 양식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자, 내 전세 35만 원 받았습니다. 일하시면 되고 30만 원에 내가 관리비를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되고. 자, 그래서 문제는 이 신고 제도는 11번 다시 보세요. 11번은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신고는 이게 이제 60일 이내, 이게 아니죠. 이게 이제 30일 바뀌었습니다. 30일 이내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경공매는 필요 없어요. 경공매 필요 없고, 공매도 압류재산은 필요가 없는데, 신탁공매, 국유재산, 수탁재산, 이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경매, 법원 경매하고 온비드 공매 중에서 압류는 필요가 없는데, 그거 말고 신탁공매상 볼 때였죠. 국유재산 공매, 은행에 아파트 사택을 낮춰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알겠죠? 신고 대상입니다. 자, 취득세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취득세는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무조건 대출 받을 때, 이전할 때 납부를 해야 되고, 최대한도로는 그냥 자기 돈 내는 거는 60일 이내는 됩니다. 60일 이내에. 잔금을 내고, 대출 안 받는 잔금은 60일 이내에 내보시면 되고, 대출 받는 거는 바로 법무사가 취득세 고지서를 무조건 받고 설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내야 됩니다. 바로 당연히 내야 됩니다. 자, 12번 넘어갑니다. 12번. 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데 미신고하면은 3천만 원.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부과.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하여튼 이게 엉터리 신고하면은 좀 벌칙이 셉니다. 엉터리. 자, 거짓 계약서 비과세 받으려고 했다. 이러면은 이거를 이제 배제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 허위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양도자,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균형을 적용받았다. 들키야. 안 들키면. 안 들키면 되고. 네. 자, 이런 겁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은 비과세 배웠죠? 그런데 이제 신고를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아파트가 막 오르니까 좀 예를 들면은 집 팔 때를 생각해서 5억에 파는데 7억에 팔았다고 해줘라. 니 비과세니까 니는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 내가 또 7억에서 9억 팔면은 5억에서 9억 파는 것보다 7에서 9억 파는 게 또 부드러우니까 7억을 해둬라. 이렇게 걸리면은 두 사람 다 비과세 있는 건 다 무조건 없애빈대. 없애고 양수를 물린대. 자, 이런 겁니다. 자, 다운계약서 사례 1 보겠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해당 아파트 취득을 5억을 했는데 양도할 때 실제 거래가 8억에 거래했는데 6억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신고했다. 확인됐다. 이게 듣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 물릴까 지금 본캐는? 예를 들면 6억을 했는데 8억을 했는데 6억으로 신고를 했어. 2억을 다운했다. 그럼 비과세 배제해가지고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 하면 1세대 비과세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없는데 비과세 적용이 배제돼서 5천만 원 추인당하고 가산세가 110만 원 묻고 과태료가 4천만 원 물고 그러면 결국 9,110만 원 정도 물더라. 9,110만 원. 자, 다시 5억짜리를 얼마 신고했다고요? 8억으로 거래했는데 6억으로 2억 다운했다. 9,100만 원 문다. 자, 하세요. 다운약 써주라고. 써주고 걸리면 9,100만 원 물면 됩니다. 걸리면은 9,100만 원 묻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봅니다. 넘어갔어요. 사례 2. 업계약서. 8년 자격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 소유자가 거래가액 취득가액 2억인데 상대방이 요구했다. 실제 거래 3억을 4억으로 1억 더 업에서 작성하고 신고를 했다. 들켰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내가 2억 주 샀는데 농지를. 자, 농지가 제촌 자격 8년 지나면은 뭐 2억까지 거의 가면 되죠. 2억까지 가면 되는데 거의 없다 보면 되겠는데 지가 이제 사는 사람 요거 따라서 3억 준 거를 4억에 샀다고 해둬라. 얘기 되는 거. 1억을 더 업에달라 해. 자, 요럴 때 보니까 감면 배제. 그죠? 감면 배제. 1,500만원. 양도소득세 추징. 가산세는 얼마 안 되나? 33만원. 부가, 과태료 부가 1,500만원. 이게 좀 세요. 1,500. 그럼 뭐 3,033만원. 자, 다시. 2억에 샀는데 3억에 파는 거를 4억에 계약서 줬어. 저 사람이 수록했어. 지가 또 4억에서 5 팔면 조금 세금 작게 물라고. 조금 한 1억 더 써줬어. 1억 더 써주고, 무는 것이 얼마냐? 아까 얼마 했죠? 1,500만원 추징, 1,500만원 과태료, 330만원. 그럼 뭐, 3,033만원. 묻니다. 3천만원 넘게. 들키면 무는 거야, 들키면. 안 들키면 너무 많은 거고. 근데, 조사 잘합니다, 사람들. 잘합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봅니다. 하여튼, 엉터리 하면은 비과세 같은 게 없어지고, 추징당하고, 가산세 붙고, 과태료 붙고, 뭐씩 붙는데요. 3개 붙는데 3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잘하자 말이에요, 못하자 말이에요. 잘하자. 너무 그렇게 요령 풀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파란 거 보니까 이나시오. 그럼 공인중개사는 이게 거짓 계약서랑 공인중개사는 영업이 개설 등록 취소
거짓으로 거래 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세죠?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때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 영수증은 주로 10만 이상이죠. 10만에 대해서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것도 큽니다. 이것도 예로 1년에 뭐 한 1억 정도 현금계산을 안 냈다. 이렇게 하면은 20%게 2천만 원 하고 가산세, 과태료 붙으면 좀 많이 붙어요. 지분한 게. 그래서 현금 영수 받는 거는 빠랑빠랑 등록해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학원도 다 등록합니다. 현금도. 자, 그 다음 봅니다. 2023년 10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이 개정돼서 시세 조락의 정도가 다운 계약서에 대해서 최대 5%에서 최대 10%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갖고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1, 2, 3만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최근 나온 국세청 나온 자료입니다. 사례 1. 5억에 거래한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에 과거 과태료 2,500만 원에서나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5천만 원 상향됐다. 그래서 5억에 거래한 아파트를 절반으로 다운 계약서 했을 때 5천만 원으로 과태료가 늘었다. 예를 들어 또 10억에 거래한 집을 5억으로 신고하면 기존은 과태료가 5천만 원짜리 앞으로는 1억이다. 사례 2 봅니다. 실제로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A씨 양도세 줄이기 위해서 실제 거래 가액인 4억보다 5천만 낮게 신고한 건 드러났다. 이에 돈은 매도자 매수자의 과태료 총 2,400만 원을 부과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4억에 팔았다 신고했는데 5천만 원 다운 계약 써가지고 2,400만 원 정도 각각 물었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자, 사례 3 봅니다. 사례 3.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3억 2천에 팔았다 신고했으나 조사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2억 5천만 원보다 7억 넘게 신고가 드러났다. 이는 매도자면서 각각 과태료 2,500만 원 부과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신고했는데 업계약서 7천만 원 했는데 7천만 원 주택을 7천 더 높게 했는데 각각 매도자 매수자 2,500만 원 부과됐다. 많이 물죠 지금. 그래서 걸리면은 최소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는 그 금액에 문다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거짓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 뭐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쓰세요.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조금 옛날 사례라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